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주변에서 산행객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탐방객들의 안전산행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수욕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고래 대학들이 잇따라 1학기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금액이 등록금의 10%에 그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돌봄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80대 노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휴가철에 지리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발 1915m의 천왕봉 주변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왕봉 1915 탐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천왕봉 인근 헬기 불시착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남 권역에서만 모두 31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와 실족, 탈진 등의 안전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중산리에서 로터리, 천왕봉 구간에서 지리산 안전사고의 26%가 발생합니다. 전체 심정지 사고의 40%, 실족 사고의 23%가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심정지 같은 경우도 오르막을 이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이제 지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위험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지난 5월부터 경남 산악연맹과 함께 천왕봉을 기점으로 중산리 탐방 안내소와 칼바위, 로타리와 장터목 대피소 등 주요 거점에 구조 구급 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탐방객에게 무릎 보호대와 스틱 등의 안전장구, 심정지 예방을 위한 스마트워치 등을 빌려주고 안전한 산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지리산 안심산행 알림이 앱은 탐방객들이 공원 입구나 대피소를 방문하면 지정된 연락처에 도착 알림 문자를 전송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에 오를 때는 심정지를, 내려올 때는 실족에 주의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힘들면 쉬면서 탐방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번엔 바다로 가보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구조라 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찜통더위도 잠시나마 사라집니다. 긴 장마가 끝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수욕장이 어느 곳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좀 개방되어 있으니까 실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후 이처럼 확인 팔찌를 받아야만 해수욕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도 빼놓지 않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터파크나 이런 막힌 실내보다는 뻥 뚫린 곳이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해수욕장으로 왔어요. 야외에서 발열 체크 해주시니까 더 안정되고 좋았어요. 경상남도는 도내 26개 해수욕장에 방역센터를 설치하고 하루 2번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 야간 음주와 치사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오전 오후나 아니면 중간에 수시로 오셔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용할 때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모두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전한 피서를 위해 드넓은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주수는 필요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에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 아침 열대야를 보이는 곳도 많은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낮에는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30도, 함안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부 내륙부터 시작해 경남 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사이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밖에도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면서 더운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25도, 양산은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창녕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주요 대학들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환 규모가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2학기 시작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경남에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모두 4곳. 국립대 가운데서는 경상대와 창원대에 이어 경남 과기대가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또 사립대에서는 처음으로 경남대가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 모두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학교의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 또 어렵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 총장님께서 큰 결단도 하시고. 건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8%대의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이후 다른 대학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반환 결정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한 등록금 반환 금액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에서 특별 장학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기존에 주던 장학금을 폐지해 학생들은 10% 등록금 반환을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모범 장학금을 없애고 거기서 등록금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각 대학들은 2학기에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이 전화 대신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혼자 생활하는 82살의 권태상 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찾은 것은 곁에 있던 인공지능 스피커였습니다.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웠다가 기 넣어가지고 불렀어. 5분 정도 걸리설랑가. 금방 왔던데. 권 씨의 외침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곧바로 면센터와 보안업체 등에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치료 등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75살 장영수 씨도 배탈이 났다 인공지능 스피커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 먹으면 막 입에서 잘잘 나와버리는 거야. 빨리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 기라. 그래서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남도가 최초로 도입한 경남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응급처치가 이뤄진 환자는 독거노인을 비롯해 14명.
이 가운데 9명이 코로나19 이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치매 예방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기능에다 기계를 다루기 쉽다 보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 알림 구조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톡톡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부 시군에 보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올 하반기까지 경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 돌봄 서비스도 세태에 맞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0 합천 비핵 평화대회가 피폭 75년 이어지는 검은 눈물이란 주제로 오늘 오후 1시 합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발전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마련됩니다.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열립니다. 휴가철 물가 안정 캠페인이 오늘 오전 통영지역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거창군 고재면 덕유산 국립공원 빼제 인근에서 발신기를 부착하지 않은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번에 포획한 반달가슴곰은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는 수컷이며 몸무게는 141kg, 연령은 5살에서 6살로 추정되고 국립공원공단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지리산 복원 개체와 혈연 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노량대교 개통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남해대교와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해군은 2024년까지 국비 95억 원 등 모두 190억 원을 투입해 남해대교 주탑을 걸어 오르는 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고 다리 위에는 주말 장터와 문화예술 공간을, 다리 아래쪽에는 해상 카페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청군이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년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산청군과 도교육청은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고장 역사문화 탐방과 학생 맞춤형 특기적성 교육 등 지역 맞춤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세계 농업유산인 하동 야생차와 하동을 국내외에 알릴 야생차 해설사를 양성합니다. 하동군은 다음 달 24일까지 우리나라와 하동의 차 역사, 하동 야생차의 현황과 전망, 차 만들기, 야생차 여행 등 62시간 과정의 야생차 해설사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경상남도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렸습니다. 도는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3천만 원이던 이자 지원 보장 한도를 4천만 원까지 늘렸고 이자 지원 혜택도 연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연소득 상한선도 사회초년생은 기존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1,000만 원씩 늘려 각각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현지 시정 조치, 6건은 정밀 분석한 뒤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최근 경남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1인 부동산 법인의 급증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으며 법인의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세무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제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은 재정 운용 방향과 안전 교육 등 10개 분야별 우선 투자 분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참여하면 제로페이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오는 17일까지 15,000원의 로봇랜드를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은 22종의 야외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물총 축제와 치킨, 콜라 파티도 열립니다.
또 야간 개장도 해 더위를 피해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187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며 다자녀 가정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195가구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원시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75리터 종량제 봉투는 오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국내 해운사인 우림해운과 6,600톤급 탱커 3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첫 수주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선박 건조 계약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최근 2달에 걸친 노조 파업과 가동 중단을 끝내고 지난달 27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경남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경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4.4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3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현재 경기 판단,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모두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세계의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해오다 노사 양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018년 전 직원 찬반 투표를 거쳐 복수노조를 통합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IT 역량을 갖춘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검수, 디지털화 촉진 등이며 중진공은 모두 2,000명에게 한 명당 월 18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